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잘 마쳤는데요. 오늘 교단 가입 설명회, GMC 교단 가입 설명회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시간은 15분, 20분 정도는 그래도 걸리겠다 싶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그리고 미리 광고를 좀 드리면 우리 김경민 집사님 그리고 정원호 집사님 지금 밑에 계실 텐데 그리고 독고영식 장로님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꼭 오늘 요거 동의서 서명하고 가셔야 됩니다. 꼭 잊지 않고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교단 현재 탈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글로벌 감리교회 그러니까 GMC라고 부르는 게 글로벌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도대체 거기는 어디이고 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요, 교단 탈퇴 진행 사항을 좀 안내해 드릴 텐데 우리 스텝 1 교인총회입니다. 교인총회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1월 19일 날 보이시나요? 1월 19일 날 저희가 교인총회를 열어서 교단을 탈퇴하겠습니다에 대한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았고 91.3%로 저희가 교단 탈퇴가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성애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교리와 연합감리교회 안에 있는 교리와 장정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 흐름에 반대해서 저희가 교단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우리가 교단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한 마지막 큰 관문이 있다면 뭐냐면 이번 주 수요일 날 5월 31일이죠. 우리 스텝 2인데 그 연회에서 개최하는 그 온라인 스페셜 컨퍼런스에서 최종적으로 비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나가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래 우리 연회도 여러분들이 나가도록 오케이 사인 해줄게. 이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번 수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마땅히 연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게 공론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있나를 오늘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텐데 좀 소극적인 수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캔자스시티 디스트릭트 요 지방 요 근교에 있는 지방이 43개 UMC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 딱 2개 교회만 탈퇴를 해요. 동성애 반대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 중앙감리교회하고 저기 레븐월스에 있는 페어마운트라고 하는 UMC가 결의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다른 교회는 반대를 안 하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스틸웰 우리 장로님 오늘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셨는데 스틸웰 철치에서 섬기시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는 50% 이상이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런데 66%는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66%가 되지 않으니까 3분의 2가 되지가 않으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하셨고 그 뜻이 있는 적극적인 교인들 한 15에서 20명 가정이 나오기로 이미 결정하셔서 토요일마다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이 목사님은 아마도 6월까지는 현재 스틸웰 철치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오셨죠, 장로님? 네, 거기서 담임 목사로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어포인먼트 시즌이 7월달 바뀌니까 목사님이 바뀌니까 6월 18일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어도 나오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66%를 넘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가? 그것도 아니랍니다. 뭐냐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교단을 나오면 얼마간의 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제가 에릭 룩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여럿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어쨌든 저희 지방에서는요 2개 교회만 탈퇴가 승인이 됐지만 연회적 규모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나왔어요. 저희 이 캔자스 주와 네브라스카 주가 연회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Great Plains 연회입니다. 애니얼 컨퍼런스입니다. 이 연회에 지난 3년 동안 이제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617개 교회였어요. 작년에 동성애 반대로 77개 교회가 이미 나갔습니다. 올해 5월 31일 날 비준이 통과가 되면 나갈 예정인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155개 교회예요. 퍼센테이지를 재보니까 37.6% 교회가 적극적인 반대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남은 거예요. 우리가 50%가 넘지 못해, 아니면 이런저런 걱정이 돼. 그러니까 반대를 하지만 소극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다 남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 수치가 40%에 육박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 정도까지 예상은 안 했어요.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교회가 저희 그레이트 플레인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540개 교회 중에 올해 155개 교회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연회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을 거예요. 많은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어떤 절차가 있는가 보시면 이제 탈퇴일은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비용 납부가 세부 항목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82,314불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9만 한 2천 불 정도 됩니다. 작년에 좀 낸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82,314불 가량을 저희가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 교회 준비금으로 모아놨던 돈이 있었습니다. 약 5만 불 정도가,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뭐 건물 좀 수리하고 화장실도 고치고 이렇게 모아놨던 돈이 있는데 이제 그 돈을 다 여기로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사랑 특별헌금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금액을 제시해드리지 않고 한 6월달, 7월달 정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금액을 내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사랑 특별헌금 기간으로 저희가 삼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고, 좋은 소식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 한 분으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신데 동성애를 반대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언제 도네이션 하냐, 언제 모금을 하느냐라고 물어주신 그런 타교회 교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Central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인데 유나이티드 이게 빠집니다. 유나이티드가 빠지고 이제 Central Korean Methodist Church로 저희가 이름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GMC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할지 그건 좀 더 다음 과제가 되겠고, 먼저는 지금 서명 과정에서 새 교회 이름을 우리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새 법인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 NCLL이라고 하는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법적 조문을 받고 있고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저희는 모든 교회의 이렇게 교단 마크 같은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교회 임원회에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주시죠. 지금 제가 오늘 좀 짧게 설명드릴 내용 중에 교단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교회들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 새벽에 제가 저희 연락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 시카고는 북일리노이주 연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4개 교회가, 거의 한인교회가 4개 교회가 있습니다. 네이퍼빌, 그리고 시카고 제일, 그리고 남부, 비전, 이렇게 4개 교회가 있는데 이 4개 교회들이 다 나가는 걸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 중에 2개 교회는 교인 총회까지 다 끝났어요. 나가기로 결의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3개 교회가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3개 교회가 무산이 되었다. 나머지 1개 교회도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이제 여기는 연회가 제시한 방법이 이건 뭐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나가기로 결의를 했대요. 뭐 2553 규정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는 나가겠다. 이 말은 연회가 법정 소송을 건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교인들이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인데 네이퍼빌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예요. 예산이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인데 얼마를 내고 나가라 그랬냐면 192만 불을 내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돈을 내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으니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나가겠다고 결의가 되자마자 담임 목사님의 진급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면이 결정이 됐어요. 진행 중에 그 목사님이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다라고 이제 연회로부터 감사 통해서 공지가 오고 거기에서 새로운 목사를 보내주겠다고까지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일리노이주 교회는. 근데 우리 연회는 아주 젠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는 한편 마음의 부담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새벽에, 오늘 새벽인데요, 연락이 목사님이 왔어요.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옆에 교회는 시카고 제일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18년 동안 거기에서 섬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인총회가 통과되는 날 담임 목사님 직무, 그러니까 거기서는 2달 동안 휴직,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쉬시라고. 여러분 그게 휴직인가요? 그러고서 새로운 목사를 보냈어요. 결국 그 교회는 못 나가게 됐어요. 교인총회에서 나가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저도 좀 더 상황을 물어봐야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도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나가지 말자 계속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연회나 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찬성을 해도 반대를 해도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감독님들이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실제로 디트로이트 중앙교회 김대기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감독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교회 안 나가겠다. 대신 그것을 신앙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걸 못 받으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디트로이트 중앙교회 김대기 목사님 만났을 때는 우리는 안 나갈 거다. 이 정도까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이루어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외압으로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목사님 교회도 나가시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회는 참 법대로 절차대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조지아 연회는 아예 감독님이 탈퇴하는 절차가 없다라고 딱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스페리어 코트까지 가가지고 185개 교회들이 소송이 되어서 결국에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고,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도대체 몇 교회들이 나가고 있는가 좀 설명을 드리면, UMC가 전 세계적으로 3만여 교회가 됩니다. 3만여 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나온 교회, 5월 12일 기준으로, 저희는 5월 31일 기준이잖아요. 6월 30일 기준이잖아요. 5월 12일 기준으로 나간 교회들을 다 셈을 해보니까 3,148개 교회, 5월 12일. 그리고 그 12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늘 5월 28일까지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약 350개 교회가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회도 이제 31일이 되면 6월 30일이 되면 155개 교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까지 생각해 보면 적극적인 반대로 전 연회에서 나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최소 지금 이미 10%는 넘어갔으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 많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돈을 내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이번 통해서 알게 됐고, 여기 보시면 뒤에 숫자가 다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섣불리 뭐 예상은 할 수 없겠지만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러면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몇 개 교회가 나가나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이미 GMC라고 하는 교회, 그 교단에 가입한 교회가 9개 교회가 있고요. 한인교회들, UMC에 있는 한인교회들, 결의한 교회가 20개, 그러니까 30개 교회는 이미 GMC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다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처럼 교단 탈퇴를 교인총회를 통해서 끝낸 교회가 교단 탈퇴하겠다 20개 교회입니다. 이게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 개척,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는 아이에와 한인교회는요, 한인연합감리교회는 600만 불을 내고 나가래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의 97%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 이민 초기서부터 뭐 옥수수 밭에서 일하고 떡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권금 내셨던 분도 계신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우리 천국 갈 때 건물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요. 그분이 그렇게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거셨대요. 그래서 나가게 된 교회, 그러니까 개척을 앞둔 교회.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셨는데 백발이 하얗세요. 나 은퇴 몇 년 안 놔두고 개척하게 됐다고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27개 교회. 돈을 내고 나가기 어려운 교회나 아니면 그냥 건물 포기하고 나가면 돈은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 포기하고 600만 불은 어떻게 냅니까? 어느 교회가 600만 불을 내겠어요. 근데 연회에서 그 교회가 그 교회를 담보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론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면 가능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허용을 안 해주는 모양인가 봅니다. 참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여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약 70여 개 교회가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금 소극적으로 보면 한 50개 교회 정도가,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연애에서 끝까지 바짓가랑이 붙잡고 내리면 더군다나 그중에 담임 목사님 탁 쳐버리면요, 정말 교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을 느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스텝이 되겠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자, 글로벌 감리교회는 기존에 있던 교단이 아닙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5월 1일에 새롭게 발족된 교단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이름이 되겠는데요. 자연적인 흐름은 저희가 뭐 감리교를 반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동성애의 흐름에 반대해서, 사실 감리교 전통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 전통을 어기고 있는 그들의 반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교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마땅하다. 저희 교회는 33년 전에 감리교회로 시작을 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 거기 감독님이 작년 11월에 동성애자 감독님이 선임이 됐어요. 이제 연회의 지도부, 그러니까 총회의 지도부, 특별히 그 서부 지역에 있는 캘리포니아 패시픽, 거기는 연회의 감독을 결국 이렇게 동성애자로 세우게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교리와 장정상에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사법위원회에서 그것을 절대 문제 삼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드릭 브리치 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결국 감독님이 되셨어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로벌 감리교회를 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고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 교단이 필요하나요? 사실 없는 상태로도 있어도 되지 않겠나? 5가지 정도의 이유를 좀 제가 적어보았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울타리입니다.
멀리서 예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캔자스시티에 가까운 한 교회, S모 교회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풍지박산이 났어요. 근데 거기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없으니까 제가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저한테 오시는 목사님마다 해주시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결국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이런 어떤 힘이 만들어져서 교회가 결국에는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고 교회가 안타까운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입김이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혹은 몇몇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울타리로서 교단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정통성. 교단은 어느 성도든 교회를 올 때 교회 이름만 보고 오지 않습니다. 교단에 반드시 그 교회 교단을 먼저 검색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그러면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되면 이 교회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교단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이 교회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는요, 발족된 지 작년에 발족이 됐는데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주어서 지금 뭐 육군이나 US 아미로 들어갈 때, 특히 이제 군목으로 갈 때도 군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증된 교단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시 말해서 나라로부터도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목회자 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인교회다 보니까 한인 목회자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수월한데,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은 한인교회를 좀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한인교회는. 근데 연합감리교회 일반 타인종 목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향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꼭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미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혹시나 좀 잘못된 표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 수급을 할 때 한인들의 연합을 통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회자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교단을 통해서 이렇게 수급을 하게 되면 너무나 좋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연대와 지원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연회나 지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교육 및 정보 획득, 동일한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준비된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나누기가 좋겠죠. 자,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실까요? 자, 다른 GMC 외에 다른 감리교 계통의 교단이 있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가 있습니다. UMC, GMC, 프리 메토디스트, 그리고 웨슬리안,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요, 나사렛도 저희 그 감리교 계통이라고는 합니다. 감리교 계통. 그리고 컨그리게이셔널 메토디스트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실까요? 자, 그러면 좀 그 구체적인 교단들에 대한 간단하게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는가? 일단 감리교라고 하는 신앙의 정통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동성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 체크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료는 그 미네소타에서 목회하시는 타인종 목회를 하시는 이초로 목사님에게 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글로벌 메토디스트는 1년에 연회비로, 그러니까는 최대 6.5%를 냅니다. UMC는 교회의 재정의 약 10% 이상을 지금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6.5% 최대한 그렇게 되고, 다른 교단들은 뭐 7%에서 15%, 어떤 데는 10에서 13%, 11%, 15%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독립교단은 물론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 정도 수준에서 내고 있고, 오히려 GMC는 많이 내는 편은 아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교세, 제가 조금 이번에 3천여 교회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어림잡아 곱하기 200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도 200이거든요. 재적이 200이 넘는데 나온 교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대략 생각해봤을 때 셈을 다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70만 명 정도의 이미 멤버십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3천여 교회가, 3,500교회가 현재 돼가고 있고,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커요. 가장 큰 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일 큰 그나마 감리교계통의 교단이 나사렛이더라고요. 나사렛이 한 62만 7천 정도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탁조항, 교회 건물은 그러면 이제 누구 이름으로 되느냐? 우리 교회 건물은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됩니다. GMC는. 근데 UMC 같은 경우는 UMC에다가 재산을 넘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10만 불 가까이 돈을 내고 나오는 이유는 이 건물이 우리 교회 이름 반, 그리고 미국 교회 이름 반, 그래서 공동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GMC는 신탁 조항이 특별히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교단들은 좀 있어요. 뭐 웨슬리안도 그렇고 나자렛도 그렇고 UMC도 마찬가지고 프리 메토디스트도 그렇고. 프리 메토디스트는 처음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자기들 소유지만 그 이후로부터 모든 재산들은 뭐 자동차를 사든 뭘 사든 다 재산됩니다. 넘어가 주시겠어요? 감독, 여전히 GMC도 감독은 있습니다만은 UMC에 비해서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UMC는 아시다시피 감독이 이 교회 담임 목사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결정권이 없어지고 교회와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UMC와 확연하게 차이가 되는 부분이다. 다른 데는 보시면 평생 감독직도 있고 한데 저희 GMC는 이제 평생 감독직이 없어지고 6년직이에요. 그런데 최대 12년까지 연장 2번 선출이 되면 2번 할 수는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교육자 배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와 연회가 합의해서 담임 목사를 세우게 되어 있다. 이게 GMC의 방향성이 되겠고, 다른 교회들은 특별히 결정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4년마다 재신임한 교회도 있습니다. 웨슬리안 처치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정의가 안 된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감리교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명확한 신학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신앙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정확하게 교리와 장정이 이미 만들어졌는데요. 교리와 장정 안에 정확한 사명 선언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에 대한 부분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핵심은 그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GMC 하면 누구나 다 이 교단이 어떤 교단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분담금이 적절하고 신탁 조항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저희도 많이 부담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더라. 또 신탁 조항이 없으니까 크게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일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넘어가 볼까요? 적절한 교세와 한인연회 구성. 사실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는 게 한인연회가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인프라가 구성이 될 수 있어서 목회자 수급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단이 없으면요, 목회자 일반 정식적인 과정을 받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진급을 할 수가 없어지니까요. 그죠? 저도 지금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에 있다가 이제 여기 UMC로 와서 트랜스퍼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적절하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연계성이 있지 않으면 보통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다른 교단 목사로서 2년 내내 그 교단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가 되고 또 몇 년이 더 지나면 퇴회가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에서 다른 교단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메토디스트 감리교회는 한국과 연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곳에서도 한인 목회자들을 연계해서 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열어준다는 면,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같이 연대해서 사역이 가능하고 정보 교류가 좋고 또 이제 소통이 좀 더 수월해지겠죠. 또 한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또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이 있는데 UMC는 직분이 없거든요. 그런 직분들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감독의 권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 굉장히 행정들이 간소화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UMC의 장점이 행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그 행정이기도 해요. 그런 중간 단계를 한번 우리 GMC에서는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스틸웰 처치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에릭 룩 목사님, 그리고 다나 가우지 목사님은 캔자스시티 호스피스의 채플린으로 계신 목사님인데 같이 그 개척 멤버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물을 놓고 나와야 되니까 개척 모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계신 플랜은 6개월에서 약 2년 정도 플랜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교회 임원회 때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대부분 의견은 당연히 우리가 선교도 가고 아웃리치도 가는데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한 일이다. 우리가 에즈베리 처치에서 우리 교회가 잉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UMC의 미국 교회의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가장 기쁜 일이다. 그래서 대신 구체적인 부분들, 특별히 이제 미디어 팀, 음악 팀, 굉장히 이게 장비 문제, 장소 문제, 그런 시간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이건 손해 보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손해 본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지만 절차나 방법이 좀 서면화되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서로 불편한 일을 최소화시키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자. 그래서 교회 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 아마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를 그분들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중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어린아이들 모임이 있을 것으로 이제 목사님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 교회는 점점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새로 개척해서 결국 건물을 얻어서 나가시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또한 모교회로서 뜻깊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까지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한 가지 절차를 더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회를 했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는 교단 현황에 대한 설명은 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GMC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리고, 오늘 한 내용은 제가 우리 녹화를 하고 있죠? 네, 녹화된 것을 업로드해서 제가 위클리 업데이트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인총회로 모여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GMC로 가는 것에 찬성 혹은 반대.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궁금하신 점이 없으면 혹시나도 생기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좋고 저희 임원들께도 여쭤봐도 좋겠습니다.